오르는 등굣길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개패쿠 봐버린 거야? 분명 그때에는 만화를 보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클리셰였지만 어느샌가 자취를 감춰보니 금단의 소재와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준비해봤나이다. 현대 일본 만화에서 사실상 멸종해버린 클리셰 설정들에 대해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 서당캐 페이아이꾼 한량총수입니다. 그 시절 일본 러브 코미디의 대표 클리셰, 식빵을 입에 문 명랑이 여주. 지각할까봐 식빵을 입에 문 채 학교로 전력 질주하다가 골목길 모퉁이에서 남주와 정면 중도하는 여주. 그렇게 말싸움을 벌인 뒤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오늘부터 저녁은 개패입니다. 넌 아까 그 싸가지? 뭐야, 너는 아까 그 왈가닥이잖아. 하며 다시 제외하는 건 일본 러브코와 순정 만화의 정석이었죠. 1970년대 말 다카하시 루미코와 아다치 미츠루 같은 작가들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당시 만화계에는 러브 코미디 붐이 일어나죠. 그렇게 수많은 유사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연한 만남, 최악의 첫인상, 운명 같은 재해를 기반으로 한 러브 코미디 단고 연출들이 하나둘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변덕쟁이 오렌지 로드 같은 인기 작품들이 이러한 연출과 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부터 일본 청춘 만화의 대표 클리셰로 정착하게 됩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티격태격하다가 그 사건을 계기로 사랑에 빠지는 전개는 어린 청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한 청춘 로맨스의 정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만화도 너무 많은 작품들에서 개같이 우려먹은 나머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사실상 양산형 순정 럽코물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클리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이제는 패러디와 개그 소재로만 만나볼 수 있는 추억의 클리셰가 되었죠. 얼굴도 안 나오는 해외 출장 중인 부모, 어째선지 간섭 하나 없는 친척들, 형제 자매도 없는 완벽한 외동 설정 등으로 인해 고딩 때부터 넓은 집에서 혼자 살며 친데레 미소녀와 야릇한 썸씽을 이어가는 러브 코미디와 하렘물의 유구한 전통, 일명 부모 없는 남주 클리셰, 오나의 여신님, 람마 2분의 1, 투러브 트러블과 같은 러브 코미디 하렘물 인기에 힘입어 부모 눈치 볼 필요 없는 자유로운 일상과 라끈한 서비스 씬, 남주 한 명을 둘러싼 복잡한 연애 관계가 독자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면서 부모 없는 주인공은 어느새 러브 코미디의 필수 옵션이 되어버리죠. 무엇보다 미소녀 여주와의 짜릿한 썸씽은 부모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운 일상을 꿈꾸는 주 독자층인 청춘들의 로망을 제대로 자극했으니까요. 하지만 개나 소나 부모를 사시는 해외에 유기해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혼자 사는 고딩 설정을 개같이 우려먹은 나머지 너무 식상한 억지 설정이라고 개같이 욕을 먹게 되면서 현재는 사실상 단종되어버린 클리셰가 됐죠. 대신 사쿠라장의 애완그녀처럼 기숙사 생활이나 쉐어하우스 혹은 옆집 이웃사촌 같은 설정을 활용하며 예전처럼 부모를 증발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형태로 계승되고 있죠. 때로는 대놓고 속옷을 보여주고, 때로는 역해의 치마를 들쳐서 팬티를 엿보던 남주가 곧바로 하늘 끝까지 날아가 버리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금단의 클리셰, 판치라 판모로 럭키 스케베, 꼴잘알식 팬티가 보이는 연출 판치라, 꼴알못이 대놓고 팬티를 보여주는 연출 판모로, 우연한 사고로 야릇한 상황에 휘말리는 해프니 럭키 스케베 등 과거에는 이처럼 야릇한 설정, 쟁선님 근데 꼴잘알 꼴알못 이건 그냥 네 취향 아닌가요? 이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판모로는 진짜 꼴알못이죠. 이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게 당연했던 그때 그 시절에는 팬티를 보여주는 판치라 계열의 연출들은 개그와 서비스 씬의 만능치트키로서 매화 매컷에서 상황을 가리지 않고 등장했었죠. 더하여 이런 만신급 연출이 지금처럼 특정 장르의 전유물도 아니었습니다. 시티헌터, 딸기 100%, 도라에몽 같은 시대를 씹어먹은 메이저 인기작은 물론 소년 만화와 러브 코미디, 아동 만화와 청소년 만화, 장르와 독자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특히 판치라를 필두로 한 각종 에로 개그와 서비스 씬은 그 자체만으로 역해의 필수 개그 연출처럼 자리 잡으며 사실상 일본 러브 코미디의 기본 공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웃음과 새끈함은 물론 화제성까지 한 번은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당시에는 서비스 씬 하나만으로도 캐릭터를 대표하는 명장면이 탄생하면서 작품의 인지도가 크게 올라가곤 했습니다. 물론 현대의 투러브 트러블처럼 이러한 요소들을 작품의 정체성으로 삼아 초인기작으로 거듭난 특별 케이스도 있지만요. 하지만 이런 특별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흐르면서 치마를 들추거나 넘어지면서 몸을 더듬는 식의 연출들이 선정성과 성희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한때 일본 만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판치라 문화는 서서히 종적을 감추게 되죠. 이런 까닭에 이제는 아저씨들 개그 판치라 외에는 그런 장르에서만 볼 수 있게 된 완전히 멸종한 대표 클리셰가 되어버렸죠.
코피가 분수처럼 터지고 뒤통수를 맞아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망치에 맞아 납작해지고 판치라에 화난 여주에게 맞아서 성층권까지 날아가는 그 시절 웃음을 책임지던 가학적인 신체 파괴 개그 클리셰. 바야흐로 일본 개그 만화 전성기 시절에는 피가 터지고 뼈가 바스라지고 차에 치이는 것처럼 처참하게 망가지고 과장되게 고통받을수록 개같이 웃기다고 평가받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연출은 개그 만화는 물론 소년 만화, 러브 코미디, 액션 만화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죠. 실제로 닥터 슬럼프, 괴짜 가족, 근육맨, 크레용 신짱 같은 당시 인기 작품들을 살펴봐도 지금 기준에서 보면 웃음보다는 이건 좀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다소 충격적인 개그 연출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과도한 폭력성과 가학성에서 비롯된 개그 연출에 대한 비판 역시 커지게 되었고 자연스레 캐릭터를 망가뜨리는 신체 파괴 개그는 과거의 유산으로 남게 되죠. 대신 최근에는 일상 속 소소한 해프닝이나 캐릭터 간의 티키타카를 중심으로 한 개그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웃음을 위해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소재만을 주로 활용하던 괴짜 가족 역시 현재는 귀엽고 동글동글한 그림체와 함께 달달하고 소소한 일상 개그 중심으로 변화했죠.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던 버블 경제 시절 일본 사회를 뒤덮은 자신감은 당연히 당시의 만화 애니에도 방영되었죠. 일본 음식, 일본 기술, 사무라이 등등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본이 한다면 아주 특별한 무언가라고 묘사되면서 일본에는 무려 사계절이 있다고. 일본은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중 하나란다. 아시아, 유럽, 니폰은 아무튼 다르다 같은 일본 문화라면 무지성 서킹하는 일본 풀도핑, 와페니지 캐릭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들에게 차별받다가 일본 문화와 정치를 통해 일본인만이 역경과 차별을 이겨내 승리하는 전개는 그 시절 만화의 든든한 국밥 공식이었죠. 물론 일본만이 가진 좋은 문화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만 하면 사스가 니폰 하면서 헐 정도로 서킹하고 과대 포장지를 해대니까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죠. 지금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생활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무지성 일본 만능주의 설정과 연출은 대부분 이세계물로 넘어가 버렸죠. 그 결과 사무라이와 닌자에 심취한 와페니지 캐릭터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보기 힘들어진 추억의 클리셰가 되어버렸죠. 금발 리젠트 머리, 껄렁하게 꼬나문 담배, 얼굴에 하얀 마스크, 몸에는 물려받은 특공복에 쌈마에 튜닝한 바이크로 거리를 누비는 그 시절 일본 만화를 점령했던 양키 폭주족 클리셰. 바야흐로 8, 90년대 일본은 그야말로 양키 폭주족 전성시대였죠. 당시 일본 경찰 피셜 폭주족 규모를 4만 명 이상이라 추정했을 정도로 전국 어디서나 폭주족을 볼 수 있던 시절인지라 각종 사건 사고와 사회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시 10대들에게 있어 양키 폭주족 문화는 자유와 반항의 상징으로 추앙받았기에 폼 좀 잡고 싶어하던 어린 놈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죠. 당연히 이러한 열풍은 만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었고 비밥 하이스쿨, 크로우즈, 상남 2인조 같은 작품들의 성공과 함께 양키 패션을 장착한 엇나가는 10대들의 패싸움과 서열 문화는 일본 불량 문화의 대표 클리셰로 자리잡게 되죠. 이러한 양키 문화는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큼 짱구는 못 말려의 붉은 장미 삼총사처럼 개그 만화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폭주족 문화가 쇠퇴하고 사회 분위기 역시 크게 달라지면서 한때 청춘들의 로망이었던 양키 문화는 어느새 촌스럽고 낡은 과거의 유행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량 문화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를 이제는 더욱 현실적이고 잔혹한 한구레 같은 놈들이 대신하게 되었을 뿐이죠. 그렇게 리젠트 머리를 하고 바이크를 타고 질주하는 정통 양키 문화는 시대의 흐름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도리벤 역시 현재가 아닌 과거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냈을 정도로 특정 시대를 추억하는 작품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는 보기 어려운 클리셰가 되어버렸죠. 판치라, 일봉, 만능주의, 가학개그 등 분명 그 시절에는 당연했던 클리셰들이었지만 시대와 함께 독자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어느덧 멸종해버린 일본 만화를 대표했던 그때 그 시절 클리셰들을 알아본 오늘의 풍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페였습니다.